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90일 유예 발언이 나오자마자 억눌렸던 투심이 터져버린 건데요.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고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무려 19%가량의 네.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선물 시장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 현재 9%, 그리고 일본도 10%에 가까운 강한 상승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의 상승력은 어디까지 나타날까요? 그렇죠. 네. 일본이 10% 정도 오른다. 네. 과연 이제 우리는 뭐 한 5, 6% 정도 이상 오를 수 있을까? 모르죠.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만 저는 이제 오늘 뭐 얼마 오르냐, 사실은 이거보다 제 머릿속에 좀 가득 찬 거는 이제 시장이 관세가 90일간 유예가 됐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펀더멘탈일 텐데요. 미국 이제 관세 빼고 나면 결국 이제 미국은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 현재 우려사항, 이 부분이 과연 인플레에 대한 압박이 관세 유예 때문에 조금 줄어든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미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결국 또 우리 시장도 앞서 이제 고앵커도 저한테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 얼마나 오를 것이냐. 결국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을 밖에서 얼마나 평가해 줄 것이냐. 결국 이 부분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앞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도 그렇게까지 급등한 건 처음 들은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자, 그렇다면 이제 평소만 같으면 다른 노이즈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오늘 뭐 삼성전자, 아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쳐도 뭐 전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과연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아까 마지막 헤드라인에서 나왔던 품목별 관세, 이게 또 남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시 펀더멘탈로 시장의 관심은 돌아올 거고,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과연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등을 한 것만큼 수준의 어떤 그런 폭발적인 급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일수록 정교한 전략이 네.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마켓나우 1부를 통해 알아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체크상 저도 바꿨습니다. 안 바꿀 수가 없죠. 원래는 이게 아니었는데요. 오늘 이걸로 바꿔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이날 기억하시죠? 상호 관세 이렇게 부과한다고 이 보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었던, 사실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호 관세 부과를 한다 해서 이제 우리가 25% 나왔었던 거. 그 이후로 이제 상당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다 뭐 출렁거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오늘의 상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그냥 딱 이 단어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더군요. 트럼프 풋. 예. 트럼프 풋과 이제 연준 풋이 이제 미국 시장을 지탱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기둥으로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연준 풋이 아니라 트럼프 풋이 먼저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풋이라는 거는 아주 심플한 거죠. 이 모든 상황을, 이런 모든 혼란을 맞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든 혼란을 역시 거꾸로, 그러니까 결자 해지로 본인이 직접 또 한 방에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트럼프 풋의 실체였는데, 그게 이제 오늘 새벽에 전격적으로 이제 나왔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의 이제 타깃은, 사실 누구나 다 최종 타깃은 중국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전선이 워낙에 넓게 펼치고 나와서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불확실성 하나만큼은 또 해소된 거는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급등했던 배경으로 충분히 삼을만 합니다. 전선은 이제 다시 8년 전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으로 이제 좁혀지게 됐고요. 그럼 왜 트럼프 풋이 이렇게 발동을 했냐?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관세 때릴 거야. 관세 정책 변화 없어. 우린 계속 갈 거야. 주식시장 떨어지는 거 우리 감내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트럼프 풋이 발동이 됐느냐? 저는 결국은 최근에 국채시장의 이런 발작, 이 부분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단서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이제 우리 두 마켓 시그널에서 두 앵커분들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미국의 국채 시장의 최근 상황은 정상이 아니죠.
미국의 국채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불과 한 1, 2주 사이에 뭐 3.78대까지 떨어졌던 게 다시 4.45%까지 이렇게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가 무슨 금융위기 같은 거에 빠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그 정도 급의 이제 위기감을 시장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고, 또 이렇게 미국의 국채 시장이 발작을 했었던 배경 중에 하나에는 확인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만,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라는 그런 루머가 돌고 있는 게 진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당연히 미국은 그걸 알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단순히 한번 뭐 얼마 파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팔 수 있다. 중국이 갖고 있는 게 전 세계 국채에서 이제 일본 다음으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한 7,800억 달러인가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10%만 팔아도 거의 8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 시장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인데, 단순히 물량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미국의 국채 시장, 미국의 경제에 대한 신뢰감을 굉장히 생채기를 낼 수가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 부분만큼은 참 만만하게 볼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또 유추를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유추일 뿐이긴 한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넉살이라고 봐야 되는 게, 이거 참 왜 툭 던져놓고 뭐라고 사람들이 막 뭐 좀 어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은 아니야. 그냥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걱정하는 거 안 할 뿐이야. 그러면서 또 싹 뒤로 발 빼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또 말이 언급이 됐죠. 사람들이 시장 불안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 보고 이번에 내가 큰 맘 내린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뉴욕 시장, 특히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세 번째 큰 상승폭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밑에 좀 막대리포가 쭉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올랐던 2008년 그때 10월 13일이죠. 그때 11.58%였고요. 두 번째가 역시 금융위기 때 2008년 10월 28일 그때 10.79%. 그리고 이번에 9.5%. 이게 이제 역대 세 번째로 S&P 지수가 급등을 했던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 결과입니다. 자, 아직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심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관세 협상 아직 남아 있고요. 중국이 지금 앞서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맞불을 계속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간과할 수는 없고요. 유럽도 예전의 유럽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도 자체적으로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뭐 국방부터 시작해서 의존하지 않겠다, 경제도 그렇고 의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체크상 가보죠. 제가 까먹고 있었네요. 트럼프 대통령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좀 보시고 다음 체크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nd it had to be done. What was happening to us on trade, not only with, if you look at it, not only with China, but China was by far the biggest abuser in history, and others also, but somebody had to do it. They had to stop because it was not sustainable. Last year, China made $1 trillion off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That's not right. And now I've reversed it. It's for a short period of time, but we made $2 billion. We're making now $2 billion a day. China wants to make a deal. They just don't know how quite to go about it. They're proud people. And President Xi's a proud man. I know him very well. And they don't know quite how to go about it, but they'll figure it out. They're in the process of figuring it out, but they want to make a deal. And we have many other countries, as you know, many more than 75. And they all want to come, and they want to come here, or they'll go to Commerce, or they'll go to Treasury. They all want to make a deal. Somebody had to do what we did, and I did a 90-day pause for the people that didn't retaliate, because I told them if you retaliate, we're going to double it. 예, 뭐 트럼프는 트럼프입니다. 자, 다음 체크상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 전화 회담을 가졌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역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입니다. 어제 이게 시장에서도 특히 이제 강관주들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스공사도 그렇고 동양철관이 또 지난번에 한국거래소 거래를 중단시켰던 종목이었죠. 동양철관, 넥스틸 이런 회사들이 어제 주가가 많이 오른 모습을 좀 보였고요. 사업성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미국과의 앞으로 90일 동안의 이 협상에서 뭔가 이제 우리가 좀 줘야죠.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만 있겠습니까?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거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좀 뭔가 미국에 줄 수 있는 미국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어떤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체크상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과감한 투자. 이제 오늘 결과만 놓고 보면 이 과감한 투자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버리지 투자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코덱스 레버리지 ETF, 코스피에 이제 2배 레버리지를 하는 ETF죠. 6,100억 원 정도 유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에 투자하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역시 2,500억 원의 자금이 좀 들어왔고요. 국내 이런 레버리지 지수 상품뿐만이 아니라 이 산업개미들이 미국의 반도체 지수 3배 추종 ETF 같은 경우 여전히 순매수 1위를 차지하는 등 미국의 이런 주요 지수의 레버리지 상품들에 대한 자금도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사고 있는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오늘만 놓고 본다면 이런 과감한 투자가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모닝 체크 마치겠습니다. 하루 만에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다우 모두 지난 몇 년 동안 일간 최대 상승폭을 보인 채 오늘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지수단에서 12%나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단숨에 17,000선 위에까지 올라갔고요. 나스닥 지수의 주요 종목들인 빅테크 관련주들이 엄청난 급등세를 시현하면서 다른 지수 대비해서도 나스닥이 훨씬 더 월등한 퍼포먼스를 간밤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엔비디아가 18% 그리고 테슬라는 무려 22%의 급등을 보이면서 지난 5거래일 동안 보였던 하락분을 그대로 만회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이렇게 빅테크와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했던 건 앞에 브리핑에서도 확인을 해보셨지만 이 미국 쪽의 보복 관세 철회 조치 덕분입니다. 일단 다른 국가들에게는 상호 관세를 유예해 주겠다라는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남겼고요. 다만 중국에는 동일하게 보복 관세가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여기에 추가적인 관세 조치를 더해서 125%의 관세를 최종적으로 매기게 됐고요. 다른 국가들만 기본 관세인 10%로 90일 동안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중국과 관련된 긴장감은 여전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이 관세 유예 소식 덕분에 간밤 뉴욕 증시가 크게 화답을 했고요. 다만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놓고 사실 백악관에서 며칠 전에 잘못된 뉴스다, 가짜 뉴스다라고 선을 그었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다시 한번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왜 이렇게 입장을 바꿨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있어서 바꾸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죠. 다만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소 다른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관세에 대한 어떤 입장을 선회한 부분은 우리가 주식시장을 의식한 건 전혀 아니고 말 그대로 협상 차원이었다라고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일단 오늘 중국 쪽에서 다시 한번 보복 관세와 관련돼서 어떤 입장들을 내놓을지가 시장에는 소비의 관심사로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좀 우호적으로 시진핑 주석과 곧 만날 것이다, 만나고 싶다라면서 손을 먼저 내미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중국 쪽의 대응이 국내 증시에게는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과 또 기타 종목들로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받아갈 부분들도 점검을 해보시죠. 일단 중국 외 국가로는 간밤 유럽이 이 미국 수입품의 첫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쪽에 오는 15일부터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미국 측에서는 중국만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진행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자, 그 외 종목들로는 최근에 엄청난 하락을 보였던 애플과 테슬라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의 반등이 함께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뉴욕에 상장돼 있는 중국 관련주들이 사실 장 초반에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장 후반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3% 정도 지수 상승이 나왔는데 다른 대형주들 비해서는 지수 상승이 미미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중국 관련주들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랠리를 보여줄지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이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도 내놨죠. 의약품의 대대적인 관세를 곧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놨기 때문에 제약주들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장 초반에 엄청난 또 하락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부분이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떻게 적용될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간밤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던 뉴욕 증시를 뒤로 하고 이제 우리 시장도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종목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 등락률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로 보고 있고요. 대형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모두 7% 넘는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22,25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의 상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거래 대금 순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ABL 바이오 오늘도 3%대 프리마켓에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 유일 로보틱스 7% 넘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산은에서 로봇 쪽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한 이 수혜로 받아가는 것일지 오늘 로봇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정책주 중에 가장 대장주로 불리는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에 장 시작 전에 3%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승 기조가 오늘 장 막판까지 잘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일단 개장의 분위기 어떻게 열리게 될지 계속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와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웃으면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체결 강도 예시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자, 한국 카본입니다. 네.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실 종목인 것 같긴 한데 지금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LNG 선에 들어가는 이제 본행제를 만드는 이제 본행제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동성 화인텍이라는 두 기업이 이제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조선사양 SB를 납품을 한다. 이제 SB라는 것은 뭐냐면 세컨드 베리어라고 해서 본행제 중간에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걸 이제 세컨드 베리어라고 해서 이제 SB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걸 세컨드 베리어를 만드는 그 회사가 한국 신소재거든요. 근데 그 한국 신소재를 한국 카본이 흡수합병을 해서 이제 그 한국 카본 요것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생기고 있고, 요건 이제 밑에 보면 그 SB 생산팀 일단 그 채용을 계속 하는 거를 한국 카본이 볼 수 있는데 밑에서 한국 카본이 이제 SB 생산과 관련해서 늘리기 위해서 이제 인력을 좀 구하는 채용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재무제표 볼 때
어떤 급여가 이제 늘어나는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캐파를 늘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냉제 관련된 기업, 국내 상장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두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 한국카본을 선정하신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네. 지금 차트 잠깐 보면서 네. 말씀드리면 증권사에서 네. 올해 이제 영업이익을 900억을 넘게 우리가 보통 뭐 불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 와, 증권사에서 대부분 지금 한국카본에는 영업이익을 900억 이상을 네.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상당 기간 전서부터 23년도 정도 될 것 같은데 같은 날 이제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을 샀을 때 어떤 게 수익률이 더 높은가라고 했을 때 사실 비교하기 좀 약간 힘들 정도로 동성화인텍이 더 네. 높거든요. 이건 이제 어떤 쪽이냐 하면 제가 확실히 뭐 시장에서 무엇 때문이다라고 오피셜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동선 화인텍은 우리가 보통 퓨어 플레이라고 해서 보냉제만 만드는 기업이에요. 보냉제만 만드는데 네. 한국카본은 다른 거 이제 좀 약간 자회사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좀 영업이익을 많이 깎아 먹고 있는데 사실 매출과 영업이익만 보면 한국카본이 큰데 순이익은 동선 화인텍이 더 높죠. 자회사들이 좀 약간 깎아 먹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일단 어떤 거를 사느냐. 사실 동선 화인텍이 꺾이면 한국카본도 같이 꺾이긴 합니다만은 주가 탄력은 동선 화이텍이 크고 올해 이제 한국카본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컨드 배리어와 관련해서 모멘텀을 조금 더 보여준다라고 하면 동선 화이텍과의 어떤 눈높이를 조금 맞출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밸류에 대한 매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국카본만 봤을 때 주가 위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시장 대비해서 정말 네. 상당한 퍼포먼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4월 달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31일이 여기고 네. 4월 달이 이 부분인데 4월 달에 이 정도 흐름 보여주는 와. 종목군도 사실 정치 테마주 빼고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한국카본이 좀 약간 신호는 좀 늦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3일 동안에 좀 약간의 지지부진한 흐름들 이틀 동안에 좀 약간 조정 나왔을 때 체결 강도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박근호 이사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요즘 추세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네. 요 이제 네. 그 정배열에서 역배열이 그렇게 짧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역배열 절반 정도네요. 돌파를 할 때 네. 요 부분이 바로 매수 타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날 이제 체결 강도가 나왔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네. 조금 늦게 나왔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뭐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급등 이 화살표가 나온 날 체결 강도가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8% 급등 네. 좀 약간 아쉽긴 하죠. 늦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일주일 체결 강도가 일단 좀 늦었지만 확실하게 네. 들어가는 걸 보고 일단 매수를 좀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당일 체결 강도 이제 192,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 123 기록하고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흐름 상당히 좀 시장 대비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카본입니다. 네,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체결량이 신호가 나온 뒤에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 뒤에 많은 거래량을 계속해서 동반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조선주 그 가운데서 보냉지 한국카본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예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상이 사실 이 종목은 증권 관련된 네, 것으로 그렇죠. 좀 원래는 익숙하실 과거에 텐데. 이제 텍셀 네트컴이라고 해서 네. 이제 상상인이 일단 그 골든브리지 증권이라고 과거에 있었었어요. 네. 골든브리지 증권을 인수를 해서 그게 지금 상상인 증권이 된 거고 원래는 이제 컴퓨터 솔루션 부분이었어 네트워크 솔루션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저축은행 그다음에 증권까지 네. 갖고 있는 그런 확장을 상황입니다. 좀 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다면 사업 뭐 내용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뭐 IT 네.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과거에 이제 컴퓨터. 텍셀 네트컴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네트워크 솔루션을 하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매출이 한 7천억 언더 나오는 것 네. 같은데 저는 금융 쪽에서 이제 그 어떤 증권, 저축은행 쪽에서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공업은 뭐예요? 중공업이 있긴 네. 한데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뭘 이렇게 만든다라기보다 네. 어떤 이제 조선사 우리가 이제 조선사를 만들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만들지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상인 증권 쪽에서 상상인 쪽에서 중공업의 그 솔루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설계를 해준다거나 네네, 그러는 네. 거군요. 사업에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이 상상인의 어떠한 이슈를 좀 주목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시장에서 네. 지금 뭐 특별한 자체 모멘텀은 없고 일단은 이제 형지 글로벌 CB와 BW 전환 청구를 하면은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네. 대박이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읽어 보면은 여기 좀 여기 쓰신 기자님 여기 네. 오타가 났습니다. 형지 글로벌인데 양지 글로벌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네, 과거에 이제 가스텔 바닥이었죠. 이제 CB와 BW의 전환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예정일이 16일이라 이때까지 주가가 버텨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약간 그 원포인트로 말씀드리면 CB랑 BW가 있는데 둘 다 일단은 청구가 되면 자본금이 늘어나는데 두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CB와 뭐가 달라요? 전환사채와 이제 신주 인수권부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CB는 그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고요. BW는 그냥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W는 이제 신주로 주식을 받더라도 채권이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이 좀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상인의 지금 주가 추이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대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올랐을 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일단 상상인의 차트 주가 자체가 일단 네. 뭐 나쁘진 않은데 대박보다도 이제 형지 글로벌의 주식을 싸게 받아서 이제 시장가로 네. 팔면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날 네. 것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게 상상인은 왜 지금 투자주인 거예요? 그거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과거에 이제 형제 쪽에서 발행한 네. 뭐 CB나 BW를 이제 받은 거죠. 실질적으로 뭔가 좀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큰 모멘텀이 있기는 힘든 기업이었었는데 뭐 좀 어떤 좀 약간 관계가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시장에서 오피셜로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카더러 통신을 제가 알고 있더라도 말씀드리긴 좀 약간 힘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기 화살표가 나온 날이 굉장히 특이해요. 네. 급락이 뭐 나온 이날 뒤에. 나왔긴 나왔더라도 네. 이 좀 약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렇게 좀 약간 너울너울한 네. 코스터를 타는 듯한 느낌에서 체결 강도 좀 버텨주는 게 오. 의미가 있겠죠.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3월 21일 날 네, 나왔네요. 11% 급등한 네. 날 일단 들어가고 나서 그 전서부터 일단 한 달 체결 강도는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한 2주 이상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일주일 체결 강도도 거의 3주째 버티고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진 날 보이잖아요. 이날 네. 체결 강도가 222를 보인 날이 마이너스 4.6%인 게 맞죠? 이날. 맞아요. 네, 그날 네. 마이너스 3월 마지막 날. 4.6% 떨어지는 체결 강도가 222를 와, 보여줬다는 건 네.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서부터 뭐 특별히 거래량이 막 몇백만 주씩 터지지 않는 것이 저는 위쪽으로 조금 더 방향성이 좀 남아 있다라는 좀 그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상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결 강도, 중장기 체결 강도, 한 달 체결 강도가 100을 채운 다음에 지금 추세적으로 좀 그래도 조정을 빠르게 회복하고 올라서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상방이 열려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신호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 종목은 메디아나인데요. 메디아나는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일까요? 우리가 보통 요즘에 네. 지하철이나 건물 같은 데 보면 심장 제세동기들이 많이 구비가 네. 되어 있죠. 심장 제세동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 같은 영화나 이제 드라마 볼 때 중환자실 입원하면 뭔가 이렇게 많이 달고 있잖아요. 환자 네네. 상태를 체크하는 그거 만드는 기업입니다. 뭐 심전도나 막 이런 네, 거 체크하는 심전도나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의료기기 기업이고, 관련 네. 기업인데 그렇다면 이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지멘스와도 네. 거래를 하기 때문에 네. 뭐 기술력은 뭐 상당히 괜찮은 걸로 시장에 네. 평가를 해주고 있고 그동안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긴 했습니다. 과거에 네. 그러니까 테마를 좀 자주 타는 종목인데 과거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태 있었을 때 참사라고 해야 될까? 이태원 참사 있었을 때 네. 뭐 메디아나가 사실 시장에서 단기간에 좀 그 관심을 좀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이제 테마가 좀 형성이 되는 기업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타이틀을 한번 읽어보면 의료 AI 혁신 주도 지나친 저평가. 요즘에 뭐 AI 아무데나 다 이제 갖다 붙이는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씩 모멘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저평가라는 리포트를 읽어봤을 때 여기서 읽어보면 뭐 연간 한 100억 정도를 영업이익을 낸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 최근 거를 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 셀바스 AI, 뭐 뷰노, JLK 다 이제 그 의료 쪽과 관련된 네. 기업들이잖아요. 그쪽과 함께 좀 약간 콜라보 사업을 좀 하고 있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올랐다라기보다는 좀
잘 안 떨어졌다 이렇게 좀 차트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안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차트가 형성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4월 달에 이 정도 흐름이면 사실 뭐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그냥 회복을 해줬다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게. 근데 어제 급등했네요. 네, 어제 급등을 했는데 3월 말에 이제 3일 동안 네. 주가가 하락한 걸 4월 동안에 시장이 굉장히 더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올랐다보다는 이제 회복해줬다, 만회해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표현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어제 거래량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은 퍼포먼스도 좀 보여줬고 시장 대비해서 좀 약간 관심을 단기적으로 관심을 두는 게 나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디아나 3월에 말에 조정 국면에서도 조정을 받았는데 4월에 시장이 흔들리는데도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체결 강도가 아무래도 버텨줬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사실 오늘은 네. 어떻게 될지 열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잘 버틴 종목군들보다는 많이 떨어진 종목이 그쵸. 많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한 달 체결 강도가 4일 정도 그다음에 이 당일 체결 강도가 사실 1%, 2% 올라가는 350 와, 이상을 기록을 네. 하는 것은 물론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서 왜곡이 됐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제 기준으로 거래량이 좀 네. 약간 터졌고요. 일주일 체결 강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디아나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죠. 미래에셋생명 들고 오셨네요. 시장에서 굉장히 생명주들 중에 거의 보험주로 취급을 안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거의 네. 안 움직입니다. 굉장히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잠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한번 이슈 확인해 볼게요. 네, 실적과 관련돼서 사실 이런 감소했네. 금융주들 네.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비에 감소를 했다 이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순이익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16%가량 네, 증가했네요. 순이익은 늘었고 매출과 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다. 이 정도만 아시고 그냥 차트만 잠깐 간단히 볼까요? 네. 네.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진짜로 굉장히 무겁고 한번 횡보하기 시작하면은 한 5달은 횡보를 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에 떨어졌다고 네. 좀 약간 반등 주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체결 강도가 신호가 좀 나와서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나은 어떤 코스피 대비해서 좀 약간 아웃퍼폼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좋은 음봉에서 또 신호가 나왔고 네.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4월 2일 날 나왔고요. 네, 약간 네. 약보합권 보인 날 이제 네. 일주일 체결 강도가 처음으로 들어갔고요. 당일이 200이 넘네요. 네, 214 정도 기록을 했고 네.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 오늘은 뭐예요? 4월 4일 날? 그날 굉장히 좀 이채로운 좀 체결 강도가 네. 나왔죠. 그리고 워낙 거래가 다른 보험사들 대비해서 없는 종목이라 좀 답답한데 나름대로 상당히 좀 좋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단기적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달 체결 강도도 이제 들어간 지 한 4일 정도 됐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종목 살펴봤고요. 저희 빅샷 종목 빠르게 알아보죠.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들고 네, 오셨고요. 거의 매출의 100%가 이제 현대중공업 계열로 이루어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우리 큰 배 보면 위에 네. 이렇게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저거를 이제 하우스 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그거를 만드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LNG나 LPG 관련돼서 어떤 탱크들도 만들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사실 세진중공업 말고 조선주들이 다시 고점을 돌파하네 안 하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세진중공업도 나름대로 굉장히 안정된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좀 약간 관심을 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네. 조정을 조금 많이 받았네요. 조정은 네. 사실 다른 조선주들보다 덜 올랐고 떨어질 네. 때는 조금 더 떨어집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 줄 때 이제 언제까지는 그러라는 법은 없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5일선 턴어라운드 해서 이제 V자 반등으로 이제 20일과 5일선이 골든 크로스를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중반 정도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것 같아요. 나름대로 시장에서 상당히 안정된 매출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좀 저평가다라는 어떤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세진중공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체결 강도가 잘 나왔기 때문에 선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처음 들어갔으면 이제 하락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체결 강도가 진짜 좋기는 힘들었고 네. 어제 이제 거래량
35만 주, 그다음에 체결 강도 144 당일 일주일 평균 체결 강도 110이 기록하면서 바다권에서는 그래도 뭐 손색이 없는 체결 강도를 좀 세진중공업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가운데서도 조정을 훨씬 더 깊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우선 체결 강도가 단기적인 체결 강도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추이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TNG 두 번째 빅샷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바로 위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그럴 줄 알았으면 다른 종목을 가지고 올 걸.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되게 아련하게 쳐다보시네요. 네.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특별한 이슈는 없고 이제 KTNG 관련돼서 모멘텀 찾아보면 이제 뭐 어떤 건물을 매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주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원에 있는 스타필드를 이제 신세계가 지분을 50%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KTNG가. 근데 부동산 산업을 좀 약간 줄이고 중동 쪽에 이제 그 수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약간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를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이 횡보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는 어떤 기업이 차라리 뭐 특별한 모멘텀이 없으면 주가가 빠져서 차라리 가격이라도 싸지는 게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이나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KTNG가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올라갔다가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만 주는 이제 플랫폼 패턴이라고 보통 말씀드리는데 올라가면 쳐졌다가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용어로 페일리어 패턴이라고 하고요. W자는 페일리어 스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요건 이제 플랫폼 패턴인데 요게 이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리고 보통 차트 보조 지표 같은 데나 차트 같은 책을 보면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는 위쪽 방에 오늘 KTNG가 뭐 시장 대비 특별하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횡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단 불안한 시장에서 나름대로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을 때까지 빠졌고 횡보하는 부분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도 유지를 하고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체결 강도는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네. 자, 일단 횡보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세 달 체결 강도가 100을 들어갔기 때문에 네.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달 체결 강도도 들어간 지 지금 거의 3주째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주일 체결 강도는 뭐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당일 체결 강도도 나름대로 뭐 200이 나올 때도 있고 큰 퍼포먼스가 없는데도 상당히 276 이런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뭐 거래량도 나름대로 몇십만 주는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오늘은 재미가 없어도 앞으로 나름대로 좀 약간 그 소소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 중에 KTNG가 가장 좀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 품목별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네, 있고 트럼프의 맞습니다. 발언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관심 있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KTNG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박근호의 빅샷 시간을 통해서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빅샷 종목들 앞으로의 추이 저희와 함께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리포트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디램 HBM의 성장세가 실적에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 하나증권에서는 제시했습니다. 먼저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45%, 영업이익은 132%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중국 스마트폰의 재고가 축소됐다는 점과 또 관세 부과 전에 물동량이 증가했다는 점, 메모리 3사의 디램 공급이 제한됐다는 점과 더불어서 HBM의 꾸준한 수익성이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영업이익은 36조 2천억 원으로 7% 상향 조정했는데요. 디램과 낸드 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이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는 HBM이 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장 증설과 또 기술 투자로 인해서 감가상각비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점 함께 제시를 했고요. 주가 같은 경우 최근 2주간 주가가 23%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이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또 HBM의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실적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이번에 단기 과락을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아보자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29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최근 관세로 인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안전자산 역시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 4.5%, 30년물은 5%를 넘어서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국채 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나타난 데다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또 안전자산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서 중국이 미국채를 매도했을 가능성 역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 시기 때도 총 2주간 이렇게 국채 금리는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트럼프 일기 때 이 중국의 매도세에도 국채 금리가 상승한 모습을 나타낸 바 있는데요. 이 중국의 미국채 매도가 또 무조건적으로 금리를 상승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점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오히려 연준의 통화 정책과 연동된다는 점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연준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경우에는 또 금리가 재차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 국채 투자 전략들 살펴보시면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4.3% 위에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점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단기채를 활용해서 이 커브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커브 스텝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금리 수준 자체보다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또 만기 시에는 얼마나 벌어질지에 주목하는 전략을 뜻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병행해보자는 점 권고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ABL 바이오입니다. 최근에 기술 수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바이오 업계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ABL 바이오 역시도 기술 수출 소식을 전했습니다. 4월 7일 글로벌 제약사인 GSK와 그랩바디 B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여기에서 GSK는 이 뇌 질환 치료제의 이 플랫폼을 사용할 것으로 밝혀졌고요. 계약 규모는 약 4.1조 원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랩바디 B 플랫폼은 약물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 타겟에 적용이 가능한 데다 또 다양한 치료제 플랫폼과 결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 역시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2분기에는 위 식도염 임상 1상과 또 ABL 202 임상 1비상의 중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3분기에는 ABL 302 임상 1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이러한 결과에 주목해보자는 의견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기아입니다. 어제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면서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관전 포인트 유럽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점 내세웠는데요. 유럽 전기차 시장은 1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25%의 성장세를 나타낸 데다 또 향후 3년간 유럽 전기차 시장이 연평균 20%의 고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월에는 이 기아의 점유율이 테슬라와 비아디를 추월한 것
것으로 나타나고요. 또 EV2와 EV3 등 중저가 전기차를 집중적으로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 이 픽업 트럭과 또 맞춤형 전기차를 통해서 신규 시장 진출 계획도 알렸고요. 또 판매 성장을 통해서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 역시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하이브리드의 판매 비중을 2030년까지 24%로 확대할 것이라는 점 함께 제시를 했고요. 또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와 미국 등 이러한 글로벌 공장 증설을 통해서 2030년까지 약 62만 대 증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030년 판매 계획은 10만 9천 대,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34만 1천 대로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도 13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서영원 차장입니다. 전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좀 발표를 하면서 미국 증시가 폭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이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 유예하겠다라는 발표가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125% 관세로 늘어나면서 불확실성은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한국 증시를 살펴봤을 때는 10%의 보편적 관세와 25%의 상호관세 사이에서의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상승이 나와주겠지만 오늘 시장 상승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과 환율이 진정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체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지 않는다라면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현금 확보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그러한 좀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 좀 변동성은 남아 있지만 그 변동성 폭이 갈수록 좀 줄어들 가능성은 높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면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현대건설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기관의 매수세와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으로 특히나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분들의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서 살펴보시고 특히나 오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급격하게 상승한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오늘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스탠바이인데요. 이동근 대표님, 신일섭 위원, 고은배랭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뭐 탑3 늘상 하던 대로 이렇게 가기에 앞서서 오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 90일 유예 요거 관련돼서 두 분께 짧게 한 말씀만 듣고 탑3를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표님, 네. 오늘 새벽에 이거 확인하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사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그런 구도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해결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저는 해결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건들을 고려했던 부분들이 있고 결국 메인 타겟이 중국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오늘 이제 결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향후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은 이제 개별적인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좀 더 유리한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이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 의원님도 짧게 한 말씀 좀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갬블러였다. 진짜 이 판을 정말 다 짠 거라면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고 만약 머스크랑 트럼프가 다툰 것까지 연막 작전이었다면은 이건 정말 세기의 드라마, 나중에 영화로 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한 말씀씩 들었고요. 하여간 두 분도 다 아침에 아마 또 놀라시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똑같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이제
또 오늘 준비된 대로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얘기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데 결국은 뭐 90일 유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중국을 제외한 뭐 70여 개 국가들하고 이제 국가별 협상 진행으로 이제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의도가 완벽하게 이제 구체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런 그 관세 이슈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정치적인 그런 이유가 가장 컸다라는 부분이 증명이 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협상의 도구가 이제는 뭐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런 얘기도 들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제 뭐 90일 유예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또 시장 붕괴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장사꾼이기 때문에 이런 그 시장 붕괴를 막으려는 또 이제 이런 어떤 출구 전략 굉장히 좀 의도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향후에 이제부터는 협상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경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 관세 대응의 목적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대형 산불이라든가 이런 그 자연재해와 관련돼서 대규모의 추경을 해야 된다. 일단 뭐 우선적으로 필수 추경 10조 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이제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수 개선이라든가 관세 대응에다가 한 80% 정도를 투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향후에 이제 국회에서 심사를 할 때 아마도 규모는 굉장히 확대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다음 정권에서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추경의 규모는 지금의 10조보다는 좀 더 커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지금 그 우리가 얘기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여유, 어떤 그런 재원이 없습니다. 한 2조 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또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에서의 어떤 그런 또 이제 좀 우려가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메모리 가격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가장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부분들은 역시 반도체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좀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뭐 미관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용 메모리 시장이 일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 그러면서 지금 범용 D램 제품 같은 경우는 현물가가 한 달 새 거의 13%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현물 거래가 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은 향후 몇 개월 뒤에는 어떤 그 기업 간 거래 가격인 고정 거래 가격도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마이크론이 가격 인상을 뭐 이제 선언을 했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관세 이슈로 인해서 이런 약간의 그 관세 이슈를 여기다 이제 가격에다 녹아내려는 그런 전략까지도 지금 드러낸 바가 있는데 결국은 이렇다면은 향후에 납품 가격의 어떤 협상 주도권이 고객사에서 이제는 메모리 업체로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업체들도 그렇다면 이러한 가격 인상에 동참할 것인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된다면은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표는 관세 그에 대한 국내 대응 방법 언급을 해주셨고 반도체 관련돼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적인 부분 좀 집중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올릭스가 브랜스포드 박사를 영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 제2의 알테오젠 찾기 운동이라면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이런 기술 수출 플랫폼들이 기술 수출을 여러 제약사에 꽂으면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면서 시가총액 상위에 오르는 모습들이 보이죠. 지금 올릭스도 그런 후보인데 올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후보 물질도 있지만 그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죠. RNA 간섭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2021년도 인수한 RNA 간섭 개발 신약 개발 기업인 다이서나에서 임상 자문 이력이 있는 토니 브랜스포드 박사님을 임상개발 총괄자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올릭스의 이 임상을 잘 진행을 해서 기술 수출로 팔아 넘기는 이 지금 요게 목적이기 때문에 요런 거를 세팅하는 부분에서 시장의 호평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태성 소식입니다. 태성이 원래는 천안시에 지금 신공장 증설 계획이 있었는데 약간 연기가 되면서 대신에 충남 아산시에 공장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천안이 지금 연기되는 바람에 고객사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단 아산시에서 임대로 한 것 같습니다. PCB 기판에 도금 세정을 하고 건조 습식 장비 그 제조 기술을 보유한 업체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장 주력이 복합 동박 장비랑 유리기판 식각 장비입니다. 2024년에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말을 했고요. 이 PCB 자동화 장비 요것을 지금 생산하는 공장을 일단 아산시에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세 번째는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이 자사주 매입 소식을 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고요. 계약 기간은 오는 10월 17일까지라는 소식입니다. 예, 세 가지 또 종목들 탑3로 좀 살펴주셨습니다. 여전히 계속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은 계속 하나씩 좀 나오고 있고요. 메가스터디 교육 참 오랜만에 얘기를 좀 들어보는 회사이기도 하네요. 자, 8시 56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시효과. 이 사실은 좀 오늘 오프닝 때도 고은별 앵커가 저한테 오늘 우리 시장 얼마나 올라올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볼 때 제가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실제로 오늘 동시효과 상황에서 우리 시장 얼마나 지수가 움직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네, 4월 10일 목요일장 우리 시장 출발을 지금 한 3분여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미증시를 보면서 많은 투자분들께서 설레시는 밤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0일 관세 유예 카드에 시장이 환호를 했고요. 선물 시장에서 독일, 유럽 시장은 물론이고 일본 증시 역시나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동시효과 상황 국내 증시 고스란히 이 영향을 받으면서 양시장 일제히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무려 6.24%가량 급등하면서 2,436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6%가량 상승하면서 673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연 오늘 외국인의 투자 심리는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함께 집중해 보시죠.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일제히 상승 출발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7%, SK하이닉스 놀랍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9%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죠. SK하이닉스도 무려 19%가량의 강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6%가량의 강세 보이면서 33만 원 선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 현대차, 사실 자동차나 철강에 대한 관세는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관세 리스크를 다소 해소했다라고 보는 듯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본다면 유럽도 관세, 보복 관세를 이야기했는데 중국만 이렇게 언급을 했죠. 중국 때리기가 명확해진 만큼 시장은 오늘 조금 더 환호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급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6.4% 강한 상승 37만 원 터치할 것으로 보이고 HLB도 3%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약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에코프로 BM이 10만 원 선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역시나 8%에 가까운 강한 상승 나오면서 5만 1,000원대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로봇주들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무려 9%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26만 4,000원대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휴젤 같은 경우에도 5%가량의 강한 상승, 그리고 클래시스 6%, 파마 리서치가요 역시나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니까요 탄력도 좋습니다. 13%가량의 강한 시세를 내면서 36만 5,500원대, 삼천당제약과 리가켄 바이오 역시나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건요 원달러 환율이 과연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국내에서 이슈상으로 보게 된다면 이재명과 한동훈 대선 출마가 공식화 오늘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선 테마 관련 기업들, 시장이 잘 나가는데 테마주도 잘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예상하는 만큼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돌아올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을지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기분 좋은 출발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을 봤을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매우 좋죠. 지금 니케이 지수가 열렸는데 니케이 지수가 니케이 225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강하지 일단 않게 나오네요. 1.9% 지금 상승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9시부터 여기 문이 열리니까. 아까 사실은 뭐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릴 정도였는데 선물 때는요. 이게 지금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군요. 예. 일단 지금 코스피 좀 뭐 떴으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4.5%, 코스닥은 4.3% 이렇게 좀 오르면서 일단 출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거는 외국인이 뭐 얼마 안 되지만 코스피에서 43억 사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띄네요. 잠시 후에 이제 환율 좀 나오죠? 예. 38.1원이 내려서 1,446원. 요게 이제 그 탄핵 관련된 부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장 환율 그때 흐름에서 조금 그래도 이제 그때보다 좀 높긴 한 건데 이 상태인데 다시 이때로 돌아왔다라고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동안 한 4-50원 정도 이렇게 급등을 했던 게 또 시장에 이런 발작적인 글로벌 시장에 특히 미국 국제 시장의 발작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계속 좀 보면서 저 중간중간에 지수 같은 이런 큰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동시효과 때 이런 급등 흐름들이 그대로 또 그 이상 가고 있는지 또 고민별 앵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시원하게 웃으면서 시장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 지금 개장하고 나서 9.97%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유가증권 시장 보게 된다면요. 4.3%인데 앞서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 SK하이닉스가 두 자릿대 상승 나왔죠. 변동성 완화 장치 풀리게 된다면 시장에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 이상 강한 상승 나오면서요. 671선에서 출발을 알린 상황입니다. 우선 트럼프 90일 유예가요. 이렇게 시장을 환호하게 만들 정도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과연 정말 오랜만에 우리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오늘 가장 주목하셨던 건 SK하이닉스일 것 같습니다. 무려 34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SK하이닉스가 D램을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1위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연 SK하이닉스 미국의 긍정적인 시장과 함께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을지 주목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13%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18만 6,700원대 터치를 했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6%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면서 5만 6,300원대에 출발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나 5%가량 상승하면서 2차 전지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다만 시장 상승 대비 아쉬운 부분을 보게 된다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1.4%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4% 이상 상승한 것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아쉬운 흐름인데요. 아무래도 바이오 부분에 부분 품목별 관세가 나갈 수도 있다라는 소식 속에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된 게 오늘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5.7%, 5.9%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입니다. 기아도 5%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기아가요, 앞으로의 판매량은 조금 내렸습니다. 중국 시장이 좀 부진할 것을 예상했고요. 친환경차 역시나 전기차 캐즘 우려 속에서 판매 대수 예상치를 소폭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엮이면서 5.2%가량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 낙폭이 가장 두드러졌었죠. 오늘 반등조 좋습니다. 7% 오르면서 16만 5,800원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6%가량 강세 나타나고 있고 KB금융도 오늘 오랜만에 기지개 켜고 있습니다. 5.3%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네이버 역시나 3%가량의 상승 나오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6%, 신한지주, 한화오션, 현대모비스 우선 모든 종목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3에서 4%까지도 강한 시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한화오션의 시세가 요즘 계속 이어지네요. 조선주 오늘 7%가량의 오름세 나오면서 역시나 조선주는 아주 견조한 체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메리츠 금융지주 4%가량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4%가량의 강세, 카카오도 4%, 크래프톤이 1.9%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도요. 20위권 내에서 1%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매기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알테오젠은 5% 이상의 시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HLB도 2%가량 상승하면서 53,900원대. 2차 전지 흐름 좋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일제히 6%가량의 상승 나오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위권 내에선 가장 흐름 좋네요. 7%에 가까운 오름세 25만 9천 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휴젤과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지금 일제히 상승하면서 파마리서치가 시가총액 한 단계 더 올라서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6%가량 오르고 리가켄바이오도 시총순위 내려갔습니다만 4% 이상의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11위부터 15위입니다. 펩트론이 3%이고요. 에비엘바이오도 오늘 시세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4%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연일 지속되고 있고요. 엔터조 오늘 상승합니다만 상승폭 다소 아쉽고요. 소부장 관련 기업인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보합권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HPSP가 오늘 9%가량의 강한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부장 관련 기업 오늘 반도체 전반적으로 흐름은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3.8%가량의 상승, 네이처스 1.8%,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과 나란히 강한 상승 가져가고 있고요. 보로노이도 어제 조정이 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7.6%의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현저하게 많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현배가 잡아주셨는데 저도 니케이가 저랑 같은 시간에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9시 반에 열리고 선물을 쭉 보니까 일단은 미국의 이 선물 지수들은 지금 일단 한 자리 0.3%, 5% 이 정도 수준으로 일단 현재 미국의 주요 뭐 US 30, US 500 이런 US 테크 100 이런 어떤 지수들의 선물은 그냥 지금 강보합 살짝 수준이고요.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그다음에 영국들 보니까 9%, 8%, 6% 이렇게들 급등을 하는 선물 시장에서 봅니다. 이렇게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 이탈리아도 한 6%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니케이가 아까 말씀하셨던 9.5%, 그다음에 항생도 좀 4.6%, 그다음에 중국의 CSI 300 이것도 3% 넘게 이렇게 선물 쪽에 좀 시장이 크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두 분 시장 출발 상황에 대한 말씀들 들어보죠. 이 대표님부터 좀 가볼까요? 사실 이제 오늘 시장은 뭐 지금 전 업종에 걸쳐서 상승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 이제 딱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 뭐 특정 종목을 거론하기보다는 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사실은 반도체를 비롯한 이런 IT 쪽이 제일 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뭐 그야말로 뭐 운송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의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고요. 뭐 사실 최근에 이제 어떻게 제일 좀 낙폭이 컸다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제일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반면에 한 가지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오히려 이렇게 이제 전 업종에 걸쳐서 이런 어떤 그 미국장 또 이제 관세 이슈로 인해서 급반등이 나올 때 그동안 조금 상대적으로 견고했던 종목들이 그쪽은 오히려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도 걱정을 좀 했었는데 오늘 사실 그런 그 우려가 조금 무색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저는 오늘 만약에 이런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이 오르면은 조선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조선업종, 뭐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조선업종들도 상당히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은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지금 그 반등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급반등을 하면서 뭔가 이제 이러한 이슈로 해서 급반등을 하면서 이 공매도 영향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 이제 공매도 물량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올라버리면은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쇼커버링이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상승을 더 그 견인을 하는 게 여기죠. 그러니까 항상 안 좋을 때는 그 공매도라는 부분이 상당히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상승을 더 끌고 나가는 이러한 또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공매도 쇼크업이라는 게 지금 단기적으로 나타난,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매도가 있었던 부분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일 텐데 이것도 그러면 그 길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조금 불안하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쇼커버링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좀 단기적인 성향이 있기 네. 때문에 결국 중요한 부분들이 쇼커버링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상승하는 부분들을 더 상승하게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정상적인 시장, 안정적인 시장 흐름을 찾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약화가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어느 쪽이 시장을 끌고 가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주도 업종이라든가 기존의 주도 업종이냐 아니면 새로운 쪽이냐. 사실은 기존의 주도 업종들은 뭐 아시겠지만 뭐 조선, 방산 뭐 이런 네, 쪽이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관세 이슈 이전에 시장에서 주목했던 쪽은 반도체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가 오히려 이런 관세 이슈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오늘 이제 하이닉스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부분이 그렇다면 이제 이 어떤 이러한 반등 이후의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런 흐름을 좀 이제부터는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공매도 재개 이전 그때만 해도 반도체 뭐 이제 다시 날아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으니까 그 공매도 재개 시점과 공교롭게도 맞물리면서 관세까지 붙어서 반도체 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보였는데 일단 오늘 모습은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일섭 위원님 또 출발 사항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403.57, 여기 2,4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109.87포인트 올랐고요. 등락률 4.79% 플러스입니다. 코스닥은 671.34, 17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670선 회복했고 27.95포인트 올랐습니다. 4.34% 플러스고요. 오늘은 코스피가 살짝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1개월 대비로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6.98%, 코스닥이 마이너스 8.14%, 3개월 대비로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3.79%, 코스닥이 마이너스 5.38%, 아직도 1개월, 3개월 대비로는 코스피가 우위에 있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그 코스피 차트 사실 뭐 되돌림이 있었지만 뭐 하락을 뒤집지는 못합니다. 지금 그대로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이 지금 오늘의 의미는 4일 전에 하락갭을 메웠다는 거 그 정도인데 하락갭을 지금 완전히 메우지도 못하고 지금 다시 또 지금 상승폭이 깎이고 있죠. 왜냐하면 위에서 이동평균선들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120개월 선, 그러니까 연봉으로 10년 선을 지금 다시 세우면서 거기를 극적으로 지금 저기 올려 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연봉, 이번 연도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 전에 그 종가로 연애 종가로만 10년선 위에 있으면 되고 월의 종가로 120개월 선에 있으면 되는데 저기 데드라인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지금 데드라인 딱 위에 걸쳐놨죠 겨우.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개월 선이 이미 붕괴됐기 때문에 2022년도, 2023년도 그 저점 붕괴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결국 지켜줘야 된다는 거. 향후에 지금 싸움이 되겠죠. 이 일본 증시랑 대만 증시랑 엇갈리고 있잖아요. 어제 또 그 대만 TSMC한테 바이든이 준 지원금 다 뺏는다고 하면서 TSMC 공장 100% 미국에 안 지으면 관세 100%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TSMC는 점 하한가 맞기도 했어요. 그 전전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위협은 계속되고 변한 건 없다는 것이고요. 자, 오늘 환율, 원달러 환율 지금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하면서 1457.18인데 자, 변동성 어마어마하죠, 지금. 환율의 변동성이. 자, 지금 이거는 그냥 이거는 좀 더 봐야 됩니다. 지금 하루 장군, 하루 멍군을 했는데 지금 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갑자기 올라가는 듯 하니까 변동성 심한 것에 배팅해서 성공하고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가치가 순간적으로 내려갔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국력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력도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하루하루의 변동이 저 심한 거는 국력이 변한 게 아니라 지금 수급적인 요소라든가 심리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근데 추세는 결국 장군 멍군에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1450원. 결국에는 1430원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씨는 살아있다. 이런 모습이고요. 결국 그것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좌지우지하겠죠. 자, 외국인의 매수가 아쉽죠. 지금 100억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1000억이죠. 1000억밖에 안 들어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수준은 아주 모자르고 3월 28일 날 6,400원 시작으로 어제도 1조를 넘게 팔았네요. 10조 넘게 팔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10조 넘게 갖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10조 넘게 이 주식을 순매수하고 갖고 있는데 주식을 올려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서지 않는 이상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저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8% 정도 올랐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그 정도 비슷하게 오르는데 장 초반에 비해서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쉽고요. 자, 코스닥 시총 상위를 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이 라인이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역시 테슬라가 22% 급등한 영향이 있겠죠. 자, 근데 이것도 지켜봐야겠죠. 테슬라도 지금 중국에서 계속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비아디의 어떤 새로운 배터리에 비해서 좀 밀리는 그런 부분, 한 번 충전시 가는 그 부분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비아디 CATL이 뜨면서 LFP 배터리에 대한 우위성이 지금 강조되면서 3원계, 4원계 배터리를 위주로 하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의 이 어떤 기술적 반등이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신중한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들뜨거나 갑자기 이제 시장이 갑자기 이제 완전히 또 V자 반등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좀 됩니다. 자, 이번에 섹터별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섹터 볼 때 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권별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하지 한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알아보시죠. 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는요, 기술적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섹터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바로 확인이 됩니다. 가장 먼저 HBM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SK하이닉스가 D램 점유율을 삼성을 제치고 드디어 1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1위에 도달을 한 것인데요. HBM에 대한 그 판매 호조로 인해서 지금 1위를 탈환을 하면서 이로 인해 오늘 SK하이닉스의 아웃퍼폼이 정말 눈에 띕니다. 연장선상으로 바라볼게요. 반도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호관세 유예로 인해서 나스닥이 2자릿대 강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9% 가까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검색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에 대한 검색도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LG 이노텍이요, 반도체 유리기판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여러 가지의 섹터들로 좀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흩어지면서 유리기판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와 미국이 에너지 안보 협력을 모색한다라는 소식도 있긴 합니다만 체코 원전 계약 문서 작업이 완료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원전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도 한번 살펴볼까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로봇 관련 기업들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관세 경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고 미국의 뜻에 중국이 또 다시 맞설 것이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 만큼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 또 어떻게 작용할지, 변동성을 얼마만큼 확장시킬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1,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3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최근 정말 강력한 매도를 했던 만큼 오늘 장 막판까지 얼마만큼의 수급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반대로 외국인이 매도하고요. 기관도 1억 원가량이지만 소폭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담아내면서 수급 상황 자체는요, 기대한 것만큼 강력하게 유입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금 등락률 한번 볼 텐데요. 업종별 등락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 업종 상승하고 있고 하이닉스 강세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상승하면서 전기전자가 7%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정밀, 운수장비, 철강까지도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계속해서 입장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좀 유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중국만 겨냥한 게 확실시 됐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과연 미국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출판 매체 복제만 하락하는데요. 정치 테마주가 많이 엮여 있는 종목 섹터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좀 하락하고 있고 비금속이 4.6, 제약이 4.3%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제조업도 오늘 4.8%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은요. 한화비전이 16%가량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급락했을 때 한화비전도 눈에 띄는 하락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두 자릿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지누스가요. 15%가량의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매출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타격이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로 인해 주가의 조정폭도 깊었습니다. 오늘 반발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ST현대 일렉트릭 전선 관련 기업도 오늘 30만 원 선 돌파했고 LG이노텍 유리기판 관련 모멘텀 안으면서 이노텍이 오늘 12%. 아무래도 아이폰과 관련해서 애플의 급락과 함께 이노텍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 매수세도 오늘 함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 좋습니다. 소부장 관련 기업 중에서 미래반도체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요. 강동 CNL 오늘 상승 시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링크드와 카티스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시세를 계속 내줬던 종목인데 정책과 관련된 기대감 속에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오늘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과 한동훈 전 대표가 대권에 대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와 관련돼서 저출산이라던가 교육, 육아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도 시세를 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어떤 종목 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이 대표님 어떤 거 오늘 좀 보이세요? 사실 이제 제가 지금 가장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은 오늘은 전선 쪽에서 일진전기 같은 종목이 좀 눈에 띄거든요. 예, 사실 이제 최근에 워낙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이제 이제 AI 미국 이제 어떤 데이터 센터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약해질 수가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최근에 고점에서의 어떤 조정 폭이 좀 크게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부식시키면서 다시 좀 반등이 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월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이틀에 걸쳐서 좀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 이 부분을 좀 빨리 메워줘야 되겠죠. 사실 이제 이틀 동안 거의 20% 이상의 급락이 나왔는데 이제 오늘 한 10% 이상 지금 상승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이제 어떤 추세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바닥은 좀 쳤다고 봤을 때 추세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급락 갭을 좀 메워줘야 되는 이제는 좀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전선이라든가 뭐 송전이라든가 또 이제 배전이라든가 이런 전력기기 쪽은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의 수요는 계속해서 커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들이 미국 내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어떤 그런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업종별 흐름에서도 보면 지금 이 대표 말씀하신 전력 설비, 전력 기기 뭐 이쪽이죠. 그쪽이 오늘은 뭐 가장 두드러진 그런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기도 하네요. 자, 이번에는 신일섭 위원님 종목별 흐름 말씀 좀 들어보죠. 네, 일단 우리나라는 좀 상승폭이 조금 줄는데 일본은 1.93 정도로 시작해서 지금 거의 9%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우리나라, 대만 다 기본으로 9시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시차가 없어서 9시에 같이 시작하는 걸로 보이는 것이고 대만과 우리나라는 1시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에 대만 증시가 지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을 내지 않으시면 15분씩 지연돼서 보통 9시 15분, 그다음에 10시 15분. 일본, 대만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지금 9%까지 지금 상승폭을 넓혔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쉽긴 합니다. 물론 일본은 도요타 자동차가 1위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1위이기 때문에 약간 달라요. 우리나라랑 유사한 건 오히려 대만이겠죠. 대만이 10시에
열렸을 때 TSMC의 상황이 어떻게 될런지 조금 눈여겨볼 만하고 지금 HBM 반도체 대표주 온디바이스 AI, CXL, 3D 낸드까지 지금 상승률 상위 섹터 5개가 전부 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섹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SK 하이닉스 시총 2위 SK 하이닉스의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이어받아서 소부장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래반도체 종목이 30%로 지금 상한가에 지금 안착을 한 모습이고요. 온디바이스 AI에서도 퀄리타스 반도체가 20%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을 하면서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CXL에서도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가 19.8이 여기도 끼어 있네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에서 2위가 제주 반도체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AD 테크놀로지, HPSP 이런 종목들도 오랜만에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손실폭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데 상승폭을 조금 장 후반까지 밀고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한 10시가 넘었으면서 탄력이 떨어지면 12시가 되면서 거래량이 줄기 때문에 조금 그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리려면 지금 달려야 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 매수 속도가 조금 약한 게 좀 오늘의 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개장 직후의 시장 상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장 키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을 즐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실지 아니면 조금 더 불안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실지 좀 궁금한데 먼저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드라마틱한 반전이에요. 분명한 건 이제 앞서도 이제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뭐 오늘 상승은 상승인데 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제 오늘 상승은 앞에서 이제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은 월요일 날에 어떤 그런 하락갭을 좀 메우는 그런 어떤 성격의 상승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밤에 뉴욕 증시 상승이라는 이런 부분들과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일단 90일 정도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건설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진짜 여기서 지금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어떤 형태의 협상을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건 글로벌 시장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그래서 저는 오늘의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은 뭐 충분히 좀 즐겨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후의 시장 상황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신 의원님은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네, 트럼프 관세 드라이브 시장 급등락 예상 1위 1비 하지 말자로 잡았는데 이게 모두 짜여진 판이라면 정말 설계를 치밀하게 한 겁니다. 정신이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티셔츠, 바지, 신발을 싹 다 뺏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신발을 딱 줍니다. 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티셔츠, 바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품목별 관세는 계속되고 있는데 품목별 관세마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너무 정신이 없게 하니까. 그런데 지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 부과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반도체 제약도 또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다 뺏겨놓고 조금 주니까 다 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락은 지금 계속될 예정이니 지금 그 시장의 그 급등락 앞으로도 꾸준히 되니까 지금 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두 분과 함께 개장 직후 상황 정리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상승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약업종 섹터 중에 셀트리온이라는 회사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몇 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이제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있었고 셀트리온 주가가 최근에 더 유동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일단 의약품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시장에 계속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에 대비해서 일단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관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미국 현지에 재고를 지금 충분히 쌓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또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에 따르면 일단 미국 현지에 송도에 있는 플랜트 정도의 투자를 현재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런 대규모 투자 결정을 하고 준공까지의 시간이 사실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관세를 맞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일단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정책적 방향의 스탠스가 사실 약간 이나에 있기 때문에 관세 부과와 그러니까 의약품 관세 부과는 이해상충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 상호 관세에서 의약품이 면제되기도 했었고요. 최근 의약품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당분간 이 이슈는 좀 사그라질 가능성이 오늘 이제 상호 관세 유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슈는 좀 사그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혹시나 만약 그래도 의약품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DP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현지 공장을 이용하면 되고 또 이 부분이 이제 관세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고 또 국내 이제 송도에서 DS 공장 같은 경우에는 배치단에서 이제 관세 부분을 녹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생각과는 다르게 셀트리온에게 부여되는 관세 이슈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셀트리온 자체적으로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었고 최근에 그리고 25년 합병호가가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실적 부분이 상당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5건 정도의 신규 파이프라인이 올해 출시가 대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시장에 주목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어제 또 자사주 매입 소식도 들려줬는데요. 오늘 가격이 4%에서 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그 15만 원대 저점을 다시 확인하는 가격대가 왔었고 오늘 이제 상승하고 있지만 최근 하락분이 좀 과도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현재가에서는 매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목표가는 지난번 폭락하기 직전 가격인 18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반등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손절가는 13만 5천 원 정도로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투자 참고에 활용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반등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일단 그동안 관세 충격이 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무풍지대라고 불렸던 그런 섹터가 있죠. 오늘은 인터넷과 게임주를 커버하고 계시는 연구원님을 좀 모셨는데요. 정의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비교적 그 부담을 좀 덜고 오늘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이버 카카오를 분석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장주로 불렸는데 가끔 그런 모습을 못 보일 때가 있어서 약간 좀 아쉽긴 했었습니다만 최근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그 질문 주신 것에 어느 정도 좀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국내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타이틀이 달렸었잖아요. 예, 예. 근데 다만 코로나 이후 시점에서만 봤을 때는 좀 성장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을 잃어버린 성장주라는 타이틀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높은 밸류에이션들을 계속해서 디밸류에이션 받으면서 주가가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었고 뭐 최근에는 뭐 관세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복합적으로 작용은 하고는 있겠지만 결국엔 이 같은 성장주들의 성장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가 시장의 기대치에 이제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한 성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꾸준히 좀 이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네이버 카카오 우리가 이제 합쳐서 네카오다라고 이제 얘기도 하는데 그 주가의 흐름을 봐주셨어요.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오프닝에도 좀 일정 부분 언급을 해드렸는데 관세에 대한 충격 때문에 시장이 바짝 얼어붙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일정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반사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 그게 관세건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건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지금이 아니라 뭐 지금이라고 딱 정하진 않고요. 외국인이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도 있었거든요. 이 흐름을 좀 어떻게 타셨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관세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무풍지대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네이버 카카오의 주력 사업을 보면 국내에 있는 광고, 커머스, 컨텐츠가 주력 사업 부문이거든요. 근데 이 같은 사업 부문들은 결국에는 국내 경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국내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결국에 대미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수출 그리고 대중 관계에서의 그런 수출이 될 텐데 지금 두 쪽 다 이제 변수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이제 타겟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올라가게 되고 이 또한 네이버 카카오의 어떤 그런 전방 시장의 어떤 성장성에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뭐 우려로 작용을 해서 처음에는 그런 관세 정책과 좀 무관하지 않은 영역인가 싶었지만 까고 보면 이제 좀 네이버 카카오도 결국에는 무관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광고 콘텐츠, 커머스 이게 주력 사업인데 국내 경기에 많은 영향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관세 무풍지대로 반짝 호재가 있었으나 외국인이 이제 매도로 이제 보이는 흐름들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아쉽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두고 이제 하는 말씀인데, 뭐 저희가 이코노미 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차기 그 정부 정책 테마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톡톡한 효과를 받아서 그동안 좀 답답했던 주주들의 심리를 좀 살려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흔히들 아는 그런 정치 테마주 로 분류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가총액도 있고 사업 부문적인 어떤 그런 사업 가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 테마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물론 기대하시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코로나 이후에 정부 기관들로부터 꾸준히 많은 제재들을 받았었거든요. 뭐 금감원이라든지 공정위와 같은 이런 정부 기관들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다 보니까 사업 부문에서의 영향을 많이 펼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권이 조금 이제 교체가 되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들이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네이버, 카카오 모두 좀 사업 부문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영역을 많이 줄이고 좀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가지고 있어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언론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다시피 자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 있다든지 네이버도 최근 몇 년간은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통제하는 기조에 있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권이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정부 기관으로부터 좀 많은 제재를 받는 그런 그림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이런 관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좀 세게 하면 그럴수록 좀 줄여들 수밖에 없는데 뭐 미국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요청 압박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경기와 또 맞닥뜨려 있는 부분이 좀 상당 부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차기 정부에서는 빗장을 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이런 부분은 있겠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에 대한 발표를 내면서 실적 시즌에 포문을 열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에는 좀 잘 나올까요? 우선 네이버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200억을 전망하고 있고 카카오도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1,000억에서 1,100억 사이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회사의 실적 포인트는 네이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커머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네이버가 실적 성장을 견인했던 게 네이버 광고였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메인 앱을 개편을 하면서 이제 피드형 광고를 넣고 광고 트래픽이 늘어나는 효과를 통해서 이제 지난해에는 광고 중심의 어떤 매출 성장을 이뤘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커머스 쪽을 굉장히 많이 밀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신설을 하고 별도 앱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서 네이버가 플러스 스토어 별도 앱 출시를 통한 수수료율 증가를 통해서 이제 테이크 레이트를 좀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한 GMV 자체 광고 이제 거래액 자체도 네. 아무래도 앱 개편을 통해서 많은 뭐 할인 혜택이라든지 페이백 등을 혜택을 주면서 좀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 효과가 1분기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가 결국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실적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업 부문에 대한 어떤 실적 성장보다는 컨텐츠 부문에 대한 부진을 얼마만큼 잘 만회할 수 있을까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매출의 만큼 큰 게 이제 컨텐츠 부문의 매출인데 이 컨텐츠 부문의 매출이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까지도 좀 계속 부진할 거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뭐 카카오 게임즈 아니면 카카오 엔터, 뭐 미디어 쪽 포함해서 좀 다양한 부분에서의 컨텐츠 쪽에서의 부진이 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컨텐츠 부분의 부진을 얼마만큼 잘 메이크업할 수 있느냐가 좀 실적에서의 관건일 것 같고 향후에 그러다 보니 향후에 카카오가 좀 그런 자회사 매각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속도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혹은 자회사 매각을 얼마만큼 또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매각을 할 수 있을까가 카카오 주가에는 조금 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카카오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컨텐츠 부분에서 잃어버린 명성을 얼마나 되찾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네이버는 말씀해 주신 대로 커머스 성장 네. 이런 부분이 좀 주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게임주 이걸 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워낙 그쪽으로 커버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게임주 역시 관세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그런 섹터로 좀 분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또 따라주지는 않는 흐름들. 왜 잘 못 가지? 약간 아쉬웠거든요. 역시 뭐 관세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를 탄 걸까요? 예. 물론 수급 영향은 있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관세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고 다만 게임주는 관세 영향과는 독립적으로 기존에 있던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부진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영향 때문에 게임주가 부진했다기보다는 그 외적인 요인 때문에 게임주가 부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인 요인이 바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최근에 모바일 게임 과거에 이제 투자자분들 유튜브 보신 투자자분들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하철이나 이렇게 버스 타다 보면 과거에는 게임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모바일 게임들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국내 모바일 게임의 어떤 중심이었던 MMORPG 장르에 대한 비호감도가 올라가고 또한 캐주얼 게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자리를 꿰찬 게 국내 게임사들이 아니라 중국 게임사 아니면 외국 게임사들. 그렇군요. 외국 게임사들이 이제 국내에 많이 잠식을 하면서 특히 SNS 같은 데에서 굉장히 많은 마케팅을 펼치면서 이제 다운로드 수를 늘리고 이제 매출을 높이다 보니까 국내 게임사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적으로 국내 모바일 게임에 굉장히 노출도가 높았던 NC소프트나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같은 게임주들이 주가가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그 외의 게임주들, 그러니까 국내 모바일 게임에 상대적으로 노출도가 적은 게임주들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도 이렇게 게임주 전반적인 부진보다는 좀 게임주별로 이렇게 좀 갈리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쪽에서도 게임들이 치고 온다고 하니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 좀 리스크 있게 생각을 하는데 뭐 종목별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요즘에 게임주 봤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크래프톤. 이게 사실 예전부터 어디는 목표 주가를 올리고 어떤 데는 내리고 약간 좀 혼란의 게임 종목이기는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이어지면서 크래프톤은 실적에 대해서만큼 좀 자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커버하시니까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크래프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임주가 부진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노출도가 제일 적은 게임사입니다. 그나마, 아무래도 예. PC 펍지 이 배틀그라운드 IP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IP이기도 하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부진해서 상대적으로 좀 비껴난 게임주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크래프톤이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제 배틀그라운드 IP를 무료화로 풀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유저 트래픽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결국엔 크래프톤의 성장을 이끌었던 PC 배틀그라운드 매출액은 유저 트래픽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주가도 오르고 실적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래프톤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워낙 이 트래픽 성장이 좋았기 때문에 2025년에도 이 같은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고 그 우려를 이제 불식시키듯 올해 1분기까지 보더라도 지금 트래픽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크래프톤이 그 외적으로 봤을 때 펍지 IP 말고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좀 적은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3월 28일 날 최근에 출시한 인조이라고 하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출시 일주일 만에 100만 장을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얼리 액세스, 그러니까 정식 출시가 아니라 얼리 액세스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출시 일주일 만에 판매량을 100만 장을 돌파를 하면서 크래프톤이 좀 신작 IP 발굴, 개발에도 어느 정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까지 생기면서 크래프톤이 게임주 내에서는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향후에도 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게임주 중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가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배틀그라운드뿐만 아니라 신작 인조이가 예상보다 잘해주고 있네. 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보니까 크래프톤은 한 36만 4천 원 선. 이게 지난달 2월 10일 날 39만 원으로 신고가를 찍었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것을 트라이할 수 있는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 크래프톤보다 조금 상승폭이 큰 종목이 네오이즈가 눈에 띕니다. 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오위즈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 몇 년간 좀 부진했었습니다. 2023년 이후에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네오위즈가 2023년 초에 피해 거짓이라고 하는 IP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거짓이라고 하는 PC 콘솔 게임이 게임스컴이라고 하는 독일에 있는 게임쇼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이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커졌었고 실제로 출시 이후에 유저 평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판매량도 좋았고요. 근데 다만 네오위즈가 지난해 출시 이후에 2024년도에 주가가 좀 부진했던 이유는 피해 거짓 이후의 차기작에 부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야구로 비유하자면 이번 타석에서 홈런을 쳤는데 다음 타석까지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쨌든 피해 거짓 판매량을 좀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추가적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쭉 부진했습니다. 근데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순 여름에 피해 거짓 서곡이라고 하는 DLC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DLC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피해 거짓 서곡 DLC 판매 이후에 신작 라인업이 과거와 다르게 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킹덤2 모바일 게임을 시작으로 내년도에는 다양한 글로벌 퍼블리싱된 게임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한 피해 거짓을 제작한 라운드 8의 피해 거짓 차기작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23년 이후에 주가가 부진했던 것과 반대로 이제는 올해 중순 이후부터는 피해 거짓 DLC를 시작으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추고 있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는 뭐니 해도 신작이 잘 돼야 되고요. 신작이 온타임, 정시에 딱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투자자들이 안심을 하는구나. 이런 걸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게임주 탑픽 최선호주는 무엇입니까? 최선호주로는 제가 크래프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크래프톤이 PC 펍지 배틀그라운드 IP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또한 향후에도 하반기에도 좋은 신작들을 앞두고 있고 인조이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반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게임주 탑픽으로는 크래프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신작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네오위즈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네오위즈 올해 중순에 있는 피해 거짓 서곡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모바일 신작 그리고 내년도에는 다양한 퍼블리싱 및 자체 개발 신작까지 앞두고 있어서 좀 신작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네오위즈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종목들. 예. 근데 그게 또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워낙 이제 게임적으로 잘 분석을 해주시는 연구원님 모셨으니까 이 전략 바탕으로 잘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탑픽 크래프톤 차선호주 네오위즈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네카오 국민 그 관련해서 그 성장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까지 저희가 분석 함께 들어봤습니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의 분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뭐 워낙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 그래도 오늘 좀 오르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4%대 반등하고 있고 오늘 좀 눈에 띄는 거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1,446원까지 좀 내려간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오늘 시장을 좀 리딩하는 건 반도체, 전선, 그런 조선 관련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